오늘 빈칸이 사람을 지목하겠는데요. 그 이름이 쓰이는 순간 누군가는 권력을 잃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정루시아는 그 문장을 마음속 첫 줄에 써두고 아침을 시작했는데요. 정루시아는 탁자 위에 펼쳐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도 손끝을 다잡았습니다. 정루시아는 늘 감정보다 순서를 앞세우는 사람이었고 억울함보다 정확함을 먼저 꺼내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정루시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노부터 꺼내면 순서가 망가지는 법인데요. 오늘은 순서부터 지키자. 정루시아는 작은 종이에 두 단어를 적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정확함과 책임. 오늘 자신이 선택할 말의 톤과 행동의 속도를 그 두 단어가 정해줄 거라고 믿었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을 길게 골랐습니다. 문태경은 새벽부터 헤드셋을 쓰고 복구된 내부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태경은 소리의 결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노이즈 속에서 의미를 분리해내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문태경은 호흡과 호흡 사이,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아주 짧은 음절 하나를 다시 잡아냈습니다. 더렉트. 문태경은 그 한 음절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승인자의 그림자를 지목하는 표식이라고 보았고요. 그 표식을 타임스탬프와 접속 로그, 메일, 회신 시각 같은 시간의 증거들과 나란히 세워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명보다 승인이 세다. 이걸 오늘은 원칙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주자. 문태경은 메모장 맨 윗줄에 그렇게 써넣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정리는 빠른 사람. 문태경은 감정이 치고 들어오는 날일수록 낮고 단단한 톤이 멀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경채는 거울 앞에 서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민경채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더 크게, 더 빠르게 되뇌었는데요. 손끝의 떨림은 도리어 심해졌습니다. 떨림이 들킬까 기침을 한 번 하고 목을 가다듬었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금을 냈습니다. 민경채는 15%라는 숫자를 피부처럼 덮어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하면 최대 주주는 나야. 15%는 여전히 15%야. 그런데 스텔라장 3%라는 작은 숫자가 자꾸 신경을 긁었습니다. 민경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3%에는 단순한 지분이 아니라 명분이 붙어 있었고 명분이 붙은 숫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레버가 되곤 하니까요. 민지섭은 밤새 손으로 고친 공시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변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민지섭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늦었어도 돌아오면 되니까. 투명하게 다시 걷자. 민지섭은 동생 민경채에게 끌려다니던 오랜 습관을 내려놓기 위해 오늘만큼은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구의 뒤에 숨는 대신 자신의 앞을 보고 서는 일, 그 일이 생각보다 두렵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보다 명확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민수정은 손바닥만 한 쪽지에 4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거짓 없는 선택. 민수정은 달콤한 약속이 때때로 숨구멍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단단한 경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정은 흔들릴 때마다 이 쪽지를 꺼내보기로 했고요. 쪽지를 접었다 펴면서 마음의 속도를 절제하려 했습니다. 내가 선 자리를 나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스텔라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손바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3%라는 숫자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공적 책임이라는 무게를 얹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오늘만큼은 엄마 자리에서 한 발 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어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만 남지 말고 아이들이 살아갈 질서에 책임지는 어른으로 서자. 그 결심을 하자 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준점이 되었고요. 기준점은 흔들리는 방 어디에서든 사람들을 정렬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김선재는 서랍을 열었다가 살짝 닫으며 말 대신 침묵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김선재는 누구보다 형식과 진실 사이에서 오래 흔들린 사람이었고 오늘은 그 흔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손끝이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는 누구를 지킬 건가? 김선재는 속으로 중얼거렸고요. 그 질문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 못한 채 가슴께에서 둔탁하게 머물렀습니다. 주총을 앞둔 사전정리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루시아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공개 충돌보다 내부 정리가 먼저인데요. 상처를 덜 남기는 방법을 택합시다. 정루시아는 사람을 겨누는 말 대신 시스템을 겨누는 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규정과 절차,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건 사람이 아니라 관행이었는데요.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민경채는 곧장 받아쳤습니다. 그래봤자 3%예요. 저는 15%고요. 아버지를 제외하면 최대 주주는 저인데요. 더 말할 게 있을까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목 안쪽이 마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숫자의 힘을 믿는 사람에게 명분이 끼어들면 목은 마르기 마련이죠. 스텔라장은 정면을 보고 양도각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었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대주주래요?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낮은 톤이 오히려 방 끝까지 또렷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수정은 미리 접어둔 쪽지를 한 번 만지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 없는 편으로 설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자기 쪽으로 끌어오겠습니다. 민지섭은 이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은 절대 불가인데요. 어제와 같은 말이었지만 오늘의 절대는 기준이 되었고 기준은 줄을 긋는 힘을 갖습니다. 김선재는 낮은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법정 싸움에서 지는데요. 형식은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말이었지만 문태경은 다른 축을 세웠습니다. 형식이 진실을 숨겨주진 않는데요. 그 짧은 한 줄의 방은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민경채가 되받았습니다. 진실은 승자의 이야기예요. 민경채의 말은 날카로웠고 날카로움이 돌아서서 자기 쪽 살을 스치는 감각을 본인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스텔라장 3% 원본 확인과 보호신탁 확인서 사본이 공식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민경채의 표정이 처음으로 깨졌는데요.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 그게 오늘 들어온 첫 금이었습니다. 금은 작지만 오래갑니다. 한번 들어간 금은 이전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일 자체를 어렵게 만들죠. 문태경이 준비해온 요약본을 가운데 놓았습니다. 장부 마지막 1페이지의 빈칸, 같은 날짜에 기록된 간접 결제 흔적, 내부 전송 파일에 겹쳐 들리는 짧은 더렉트의 숨소리. 문태경은 낮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서명보다 승인이 세다, 이건 원칙이 아니라 기록인데요. 오늘 이 방에서 승인자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문태경은 감정을 덜어내고 문장만 남겼습니다. 문장은 오래가고 감정은 타오르다 사라지니까요. 정루시아는 그 문장 위에 자신의 문장을 얹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시스템을 바꾸러 왔는데요. 사람을 짓누른 건 결국 사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보다 시스템을 먼저 겨냥하겠습니다. 정루시아는 속으로도 덧붙였습니다. 미소야, 오늘은 엄마가 울지 않을게. 대신 끝나고 울게. 민수정은 손바닥으로 쪽지를 가리고 그 한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거짓 없는 선택. 그 한 줄이 흔들리는 발목을 바닥에 붙여주었습니다. 민지섭은 입술로만 단어 하나를 또박또박 뗐습니다. 투명.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늦은 사람의 용기를 만들었고 그 용기가 오늘 민지섭의 목소리를 맑게 했습니다. 스텔라장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 자리가 아니라 어른 자리에서 말할 텐데요. 사랑을 책임의 언어로 바꾸면 숫자는 사람의 무게를 얻습니다. 그 무게만큼 저는 3%를 움직일 겁니다. 숫자 3은 그 순간 지분이 아니라 명분이 되었고 명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호재라는 이름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스텔라장의 과거가 문틈으로 들어오듯 스며들었습니다. 민경채의 자존감에 두 번째 금이 갔는데요. 민경채는 속으로 다시 외웠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문장 뒤를 따라오는 두 번째 문장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더 당당한 표정으로 그 문장을 밀어냈습니다. 당당함은 때로 자신을 속여주지만 오래가진 않거든요. 김선재는 서랍 손잡이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조용히 뗐습니다. 오늘은 말 대신 침묵으로 책임질 수도 있는데요. 닫힌 서랍은 끝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그 예고가 내일 무엇을 데려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침묵은 오히려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법무팀에서 내부 메일 회신 타임스탬프가 열람됐고 결제선 위에 승인 흔적이 겹치는 순간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크게 숨쉬는 사람은 없었고 대신 모두가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이 보이는 시간, 주장 대신 흔적이 말하는 시간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그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위임장이 효력 정지라는 가처분 결과였습니다. 회의장은 잠깐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멈춤은 보통 패배처럼 느껴지는데 오늘의 멈춤은 달랐습니다. 정루시아가 제일 먼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보류면요,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더 정확하게 가보죠.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보류는 패배가 아니라 설계의 기회인데요. 멈춤이 도망이 아니라 정비라는 공동 언어가 방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지섭은 바로 선언했습니다. 공시는 제가 맡겠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하죠. 민수정은 짧지만 명료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표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스텔라장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는 공적 책임으로 쓰겠습니다. 세 사람의 짧은 문장이 각자의 방향을 도려냈고 방향들이 모여 길이 되었습니다. 김선재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침묵으로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를 지킬 건가? 내일 그 질문의 답이 어느 손에 들어갈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 마주하게 될 겁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민경채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는데요.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게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사람으로. 그 한 음절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겉은 갑옷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사람이 꿈틀거렸습니다. 민경채는 그걸 알아채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자존감은 자주 그렇게 굽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안쪽은 이미 온도를 기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날 밤 각자는 자기 자리에서 작은 결심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정루시하는 증거 목록을 다시 정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올릴지 재배치했습니다. 순서가 설득의 동선을 만든다는 걸 정루시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오늘은 엄마가 울지 않을게. 대신 끝나고 울게. 눈물의 순서까지 정해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태경은 더렉트의 숨소리를 한 번 더 복원하며 노이즈 필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일 시각대 내부망 접속 기록과 파일 접근 권한 변동을 대조표로 묶고 승인, 보류, 반려 이벤트를 시간선 위에 올려 흐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문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흐름으로 묶인 사실은 주장보다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은 결국 기준이 된다는 걸요. 민지섭은 공시 문구에 지연 공개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뒤늦게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미안함이 아니라 절차라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늦었어도 절차로 돌아오면 된다. 민지섭은 그 말을 자기 귀에 들리게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정은 쪽지를 더 단단히 접어 지갑 속 투명 포켓에 꽂았습니다. 잘 보이면 더 자주 꺼내보게 되고 자주 보면 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선택이라는 네 글자가
그날따라 빛나는 활자처럼 보였습니다. 스텔라장은 3% 양도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이메일로 보내고 회신 요청 기한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감정의 언어가 끝나는 지점부터 책임의 문장이 시작되도록 스텔라장은 문장의 끝마다 기한과 책임자를 붙였습니다. 숫자를 움직이는 건 언제나 명확한 책임의 주체였으니까요. 김선재는 서랍 앞에서 딱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내일이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고백을 더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직한 망설임도 선택의 한 형태라는 걸 김선재는 조금 늦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경채는 불이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려면 뭘 내려놔야 되지? 그 질문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민경채는 알았습니다. 자존감의 갑옷을 벗기는 일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다만 언제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장부 마지막 1페이지의 빈칸이 이상하게 또렷해졌습니다. 빈칸은 글자를 요구하기 전에 태도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정루시아에게는 정확함, 문태경에게는 순서, 스텔라장에게는 공적 책임, 민수정에게는 거짓 없는 선택, 민지섭에게는 투명, 김선재에게는 침묵의 용기, 그리고 민경채에게는 자존을 벗겨 사람을 남기는 결심. 이 태도들이 하나로 모이면 비어있던 칸은 자연스레 사람의 얼굴을 닮은 결정으로 채워질 텐데요.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건 정확함과 온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확함만 있으면 칼이 되고 온기만 있으면 수건이 되거든요. 오늘 이 집안에 필요한 건 칼과 수건의 균형이었습니다. 잘못을 베어내되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균형 말이지요. 복도에서는 작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두식이 휠체어를 밀고 복도에 나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서명은 남고 승인은 남지 않는다던 그의 옛 신념이 시대와 정면으로 부딪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명만으로 아무것도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승인의 그림자까지 기록으로 따라붙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습관, 그 습관들이 빈칸을 숨을 곳 없는 자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복원한 음성에서 더렉트 직후에 이어진 짧은 호흡자가 특정 인물의 패턴과 일치한다는 통계 비교표가 한 장 더 붙습니다. 이름은 끝내 말하지 않는데요. 빈칸 위 연필심이 잠깐 멈추었다 떼이는 미묘한 소리만 전해집니다. 스텔라장의 3%는 단순 양도가 아니라 조건부 공시로 전환된다는 문장 하나가 법무 메모에 적힙니다. 조건은 내부 승인자 공개. 공개가 되면 즉시 발효, 공개가 지연되면 감사 청구까지 이어진다는 조항이 덧붙습니다. 민수정은 지갑의 투명 포켓에서 쪽지를 꺼내 사인펜으로 한 줄을 더 적습니다. 거짓 없는 선택 오늘. 날짜와 시각이 적히면서 그의 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표가 됩니다. 김선재는 닫아두었던 서랍을 아주 조금 엽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닫지 않습니다. 반쯤 열린 서랍이 침묵의 고백처럼 남습니다. 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았는데요. 이 네 줄이 의사봉 소리 직전에 동시에 놓이면서 화면은 아니지만 마음속 풍경은 아주 선명한 정지 화면이 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손등을 쥐어짜고, 누군가는 쪽지를 더 세게 접습니다. 그리고 정루시아는 속으로 마지막 한 줄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확함으로, 내일은 결정으로. 잘 보셨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